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는데 결국 불송치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교통사건, 성범죄사건, 마약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해서 좋은 결과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 나온 거죠. 도주치상 혐의, 즉 뺑소니 혐의를 받았는데 결국 불송치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사결과 통지서 보시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이죠. 불송치 혐의 없음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A씨는 퇴근을 한 뒤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멈추게 되었는데 휴대전화가 떨어지게 되자 휴대전화를 줍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좌회전을 한 뒤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는데 앞에 있던 차량, B씨 차량이었습니다. B씨 차량이 갑자기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B씨는 동승자 C씨와 내린 뒤 A씨에게 차량이 충돌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A씨는 차량 충돌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으나 B씨, C씨가 충돌했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보험회사를 불러 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보험 처리를 하면서 약간의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B씨는 갑자기 뺑소니를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 C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씨, C씨는 상해 진단서와 함께 엄벌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A씨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교통 관련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불송치를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한편 A씨와 함께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저는 조사를 마친 뒤 A씨는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씨와 B씨의 차량이 충격했는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였기에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점, A씨는 휴대전화를 줍던 중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살짝 떨어지면서 B씨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A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A씨는 사고 직후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는 점, B씨와 C씨는 A씨와 보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다툼이 있게 되자 다소 악의적으로 A씨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는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경찰은 결국 A씨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진짜 도주치상 혐의 억울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도주치상 즉 뺑소니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하시는 게 경찰 조사 받고 뭐 나중에 이제 재판 넘어가면 뭐 변호사 도움 받겠다 아니면 검찰 넘어가면 변호사 도움 받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제일 좋은 거는 경찰 단계 초기부터 딱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초기부터 제대로 진술을 잡아놓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본인이 유리하다고 이제 한 진술이 이제 불리하게 이미 다 적혀져 있는데 그걸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지만 도주치상 혐의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저 같은 이제 교통 관련해 가지고 사건 많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사실관계도 잘 정리하고 의견서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조사도 잘 받고 이렇게 대응해서 혐의를 벗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뭐 인터넷 보통 이제 많이 검색하시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법무법인이나 뭐 아니면 법률사무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뭐 제가 보면은 뭐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님 상담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정관이 있다, 뭐 무슨 이제 판사 출신이 있다, 뭐 검사 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임료를 요구하며 이제 뭐 확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기소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로펌은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변호사 경험이 꽤 많이 되고, 저는 뭐
나중에 이제 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과 해법을 가르치는 그 정도로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확답은 못 드린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거는 왜냐면 판사님마다 이게 뭐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과를 확답하면서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관이나 뭐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뭘 하는데 뭐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명합니다. 뭐 정관을 내세워서 뭐 검사랑 미팅을 하면서 해서 뭐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뭐 동기다. 네, 그 판사님 잘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변호사님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이제 수임을 하셨다가 사임을 하고 사임을 하는 경우에도 뭐 수임료도 못 들어받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건을 한 의견서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관이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 뭐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제 뭐 초임 변호사님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초임 변호사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면의 질도 당연히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경험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는 꼭 변호사님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믿을 만한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연락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주운전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변호사 선임하실 때는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담 받으시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꼈을 때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줄 그럴 변호사님 그리고 플러스 경험이 많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그런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